독일의 전자음악 그룹으로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1980년대 대한민국 롤러장에서 들을 수 있는 노래 중에 대표적인 가수였던 모던 토킹, 신스팝, 뉴웨이브, 일렉트로니카, 댄스팝, 유로팝, 유로비트, 유로댄스를 발표했던 80년대 중반 유로팝의 선두주자 중 하나입니다. (1984년) 결성된 모던 토킹은 디터 볼렌과 토마스 안더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후에는 스페인의 작곡가인 루이스 로드리게스를 세션으로 영입하였으며 재결합 후에는 객원 MC로 미국의 가수 에릭 싱글턴을 영입하였는데요. 브라더 루이 98, 유아나 언론에서 그의 랩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의 세션들이 모두 탈퇴하여 다시 디터 볼렌과 토마스 안더스의 2인조 체제로 가다가 2003년에는 아예 모던 토킹의 해체를 선언합니다. 1970년대 스타 작곡가로 독일에서 유명세를 얻은 디터 볼렌은 자신도 가수로 데뷔하여 세계 진출을 꿈꾸었고 자신의 보컬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자신의 곡을 불러줄 가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볼렌은 1983년에 프랑스 가수 에드와르 데이비드의 히트곡 픽 업 더 폰의 독일어 버전을 기획하고 있었고 그는 1980년에 데뷔한 신인 가수 번드 웨이둠을 섭외해 독일어 리메이크 버전 바스마우 다신을 제작했습니다. 바이둥의 목소리를 마음에 들어한 디터는 그와 함께 모던즈 지스프렉을 결성해 핫 콜드 엔제, I'm Fine Tonight 등의 싱글을 더 녹음하며 합작을 이었고 이 곡들이 독일에서 인기를 얻자 팀 이름을 모던 토킹으로 개명, 베른트 바이둥의 이름도 영어식인 토마스 안더스로 개명하면서 1984년 말 본격적인 한 팀이 됐다고 합니다. (1984년) 데뷔곡 유어 마이 하트 유어 마이 솔이 발표되면서 첫 데뷔곡이 자국인 독일을 시작으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등 주변 유럽 국가들의 주간 음악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거나 탑3 안에 들며 빌보드의 유러피안 핫 100 싱글의 주간 차트 1위까지 기록하면서 휘황찬란한 데뷔로 전 유럽의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곡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데뷔를 시작으로 똑같이 1집에 수록된 세컨드 싱글곡인 You Can Win If You Want에 이어지는 흥행, 2집의 체리 체리 레이디, 늘 유럽권 차트에만 머물렀던 모던 토킹의 최초이자 최후로 북미권인 캐나다의 음악 차트까지 진출, 성적이 저조했던 영국의 주간 음악 차트에서 탑4를 기록하며 유럽은 물론 국내에서도 당대 롤러장 최고 인기곡이었던 3집의 퍼스트 싱글곡 브라더 루이와 세컨드 싱글곡인 아틀란티스 이즈 콜링, 4집의 저란 이모즈 키드락 등 앨범을 내는 족족 히트를 치며 그 명성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토마스와 디터의 서로 간의 사소한 불협화음은 심해지면서 그룹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성에 걸맞게 인기를 끌긴 했지만 이전 앨범들만큼 못한 5집의 성적, 내부의 불화 때문인지 홍보가 부족했던 마지막 6집 앨범 역시 스페인을 제외하면 5집보다 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결국 1987년 이들은 마지막 6집 앨범 인 더 가든 오브 비너스를 끝으로 해체합니다. 화려하게 데뷔하며 내는 노래마다 히트곡이었던 3년의 짧고 굵은 활동이 갑작스럽게 막을 내리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당시 디터는 6집 앨범이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계속됐던 내부 불화를 참기 힘들었는지 갑작스럽게 다음 앨범 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고 인터뷰에서 밝혔고 토마스는 그때 LA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소 마찰과 다툼이 많았던 둘 사이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디터의 말에 의하면 해체의 주요 이유는 토마스 안더스의 부인이었던 독일의 패션 모델
노라 발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토마스는 1984년 말 모던 토킹으로 활동하는 중에 그녀와 결혼하였는데, 그녀는 남편인 토마스가 여성 리포터들과 인터뷰하는 것을 매우 꺼렸으며 자신의 남편이 속한 모던 토킹이 출연하는 쇼와 비디오, 노래 녹음에 대한 큰 변화를 계속 요구했다고 합니다. 불화의 가장 큰 이유이자 시작은 바로 토마스의 부인인 노라 때문이었던 것이죠. 토마스는 이후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고, 토마스와 노라는 결국 1999년 2월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해체 직전 주고받은 모욕적인 전화통화를 마지막으로 첫 해체 이후 10년 동안 서로 말도 안 하던 디터와 토마스는 1998년에 극적으로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새 앨범 백포9를 발표했으며 당시 시대상에 맞춰 테크노, 트랜스풍으로 자신들의 히트곡들을 편곡해 브라더 루이 98, You're My Heart, You're My Soul 98과 같은 리메이크 곡들을 발표했고, 다음 해인 1999년에는 섹시 러버를 발표하는 등 또다시 많은 앨범과 새로운 곡들을 내며 2003년에 해체할 때까지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2003년) 독일 로스토크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디터는 또다시 갑작스러운 해체를 선언을 합니다. 디터와 토마스는 로스토크 콘서트 전에 심한 언쟁을 벌였으며, 그 후 같은 해 9월 25일 출간된 디터 볼렌의 책 무대 뒤편에서 디터는 그들의 음악, 즉 자신이 쓴 모던 토킹의 음악에서 토마스의 참여를 더욱 소외시키고 자신에게서 토마스가 돈을 훔쳐갔다고 고발합니다. 그 후 토마스는 디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책의 일부 구절을 삭제하는 데 성공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11년에는 그의 책인 100% 안더스에서 디터가 모던 토킹을 해체한 방식과 그의 터무니없는 행동을 한심하다고 표현하며 그룹을 해체한 것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아티스토리 첫 시간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유로 댄스 뮤직의 전설인 모던 토킹의 시작과 해체까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성공 앞에서는 이성을 잃기 쉬운 것 같습니다. 씁쓸한 마무리로 해체된 이들의 이야기가 아쉬움을 주지만 이들의 음악은 계속해서 사랑을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